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홀수의 기출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공개 이후 10번의 요양보호사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 홀수의 시험에서는 홀수회를, 짝수에서는 짝수회 기출문제를 인용하거나 반영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 매회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시험을 앞두고 복습 겸 마무리 차원에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시험 적응연습 문제풀이와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때 유념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홀수의 기출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1번 1번에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은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여가활동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합니다. 3번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을 삼가하지 않고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합니다.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합니다. 5번 체력 정진을 위해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건강한 노화는 건강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2번 2번에 제시된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의 노년기 특성은 2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8가지로서 우월적 경향,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의 증가가 있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가 있습니다. 3번 3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은 고용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이고 2번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은 국민연금 제도 등에 관한 설명이고 4번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다시 설명한 것으로 노후의 건강정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함입니다. 4번
4번에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은 5번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합니다. 3번 지자체가 장기요양 인증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인증서를 대상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4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장기요양 인증 절차의 흐름도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5번에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지문 1번 단기보호, 2번 복지용구, 4번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3번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급여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이 있습니다. 6번 6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표준 서비스 중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3번 생활상담을 해주었다입니다. 지문 1번 목욕을 도왔다. 4번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번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2번 외출 시 동행하였다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는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방문 목욕, 기능회복 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 등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는 것은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2번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이고 3번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5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은 동기유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6가지로 분류하는데 숙련된 수발자, 정보전달자, 관찰자, 말법과 상담자, 동기유발자, 옹호자가 있습니다. 8번
8번에 제시된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의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위배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 생활노인 권리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에는 입소 전 단계 1개, 입소 계약 단계 2개, 생활 단계 11개, 퇴소 단계 1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9번 9번에 제시된 물건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의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3번 신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이 있습니다. 10번 10번에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입니다. 지문 1번 뒤에서 껴안는다. 2번 가슴 부위를 만진다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와 4번 자기의 성기를 보여주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11번 11번에 제시된 상황,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의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의 대처 방안의 근거 법규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사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12번 12번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2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5번 예의 바른 태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과 직업정신, 공동체의식, 공정한 경쟁윤리 등과 같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13번 13번의 대상자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기관장에게 보고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 7번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등 금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4번 14번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은 5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법 사항이거나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에서 금지 행위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서 신뢰받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크게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5번 15번에 요양보호사가 지급 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지급 윤리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지급 윤리 부분은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매회 세 문제가 출제되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교재가 4개 페이지밖에 안 되며 양이 많지 않으므로 확실히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6번 16번에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근골격계 질환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육, 관절,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17번 17번에 오메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정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공룡 혈압계를 사용하는 것은 옴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므로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 등도 개별 사용이 필요합니다. 2번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은 또 다른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 정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르지 않고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약을 바르고 씻어내어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하지 않고 몸에 감염된 대상자의 사용 물품은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몸의 발병 요인은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침구와 접촉할 때 충난, 유충 또는 수태한 암컷 성충이 옮깁니다. 18번 18번에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4번 합병증이 동반하기 쉽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경과가 짧지 않고 길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2번 원인이 불명확한 것이 많습니다. 3번 초기 진단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진단이 또한 어렵습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의 질병이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합니다. 19번 19번에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입니다. 지문 1번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입니다. 2번 신체 활동이 부족할 경우입니다. 3번 복부 근력이 약화될 때입니다. 5번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아니고 배변 반사가 저하될 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변비란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 내지 3회 이하인 경우이며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은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있습니다. 20번 20번에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는 3번 섬모운동 감소입니다. 지문 1번 폐활량이 증가되지 않고 폐순환량 감소로 쉽게 숨이 찹니다. 2번 기침 반사는 저하됩니다. 4번 코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인하지 못합니다. 5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호흡기계는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공간과 통로로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가 있습니다. 21번 21번에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지문 2번 웃음요법을 권장하는 것은 웃다가 오히려 실금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매일
줄넘기를 시키기보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합니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수분 섭취를 하여 방광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5번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와 요실금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복합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재치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발생합니다. 22번 22번의 뇌졸중에 대한 설명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도파민 부족은 파킨슨 질환의 원인입니다. 2번 좌측뇌가 손상되면 우측 마비가 발생합니다. 3번 척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보다 술 취한 사람처럼 언어장애가 발생한다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4번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파킨슨 질환의 증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23번 23번에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은 3번 백내장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24번 24번의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은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발관리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당뇨병은 혈중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25번 25번에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은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칼슘 흡수력은 감소됩니다. 2번 소화액 분비도 감소됩니다. 3번 삼키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4번 후광건조증은 증가합니다. 노인은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번
26번에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듭니다. 3번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4번 폐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약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적절한 노인의 운동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지연하거나 역행시킬 수 있습니다. 27번 27번에 숙면을 돕는 방법은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오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2번 잠이 오지 않더라도 텔레비전 시청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3번 밤잠이 부족한 경우에도 낮잠을 자지 않게 합니다. 5번 잠자기 직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거나 수면량이 줄어들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은 경우가 수면의 문제입니다. 28번 28번에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은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녹차 등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를 방해합니다. 2번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의사와 상담한 후 복용하게 합니다. 4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됩니다. 5번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약물 복용의 주의사항으로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면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29번 29번에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는 4번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성기능이 향상됩니다. 2번 기대 수명이 늘어납니다. 3번 손상된 폐 기능이 회복됩니다. 5번 혈중 산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30번 30번에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4번 디프테리아입니다. 오른쪽 박스의 참고표와 같이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100일에는 1차 기본 접종을 하고 이후 10년마다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은 추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지문 1번 결핵, 2번 홍역, 3번 폐렴구균은 1회 접종으로 끝납니다. 5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31번 31번에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와 2번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와 5번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4번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은 가볍게 먹어야 합니다. 32번 32번에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 기록 목적으로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입니다. 3번 대상자의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에 활용합니다. 4번 보호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5번 기관이 아닌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는 7가지가 있는데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활동을 입증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보 제공을 하고 지도 관리에 도움을 주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표준화 및 책임성 제고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3번 33번에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1번 구두보고입니다. 지문 2번 서면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때 보고합니다. 3번 주간보고는 주 단위로 보고하는 것이고 4번 원래회의 보고는 원래회의 시 또는 회의 종료 후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5번 정기 업무 보고는 정기적인 업무에 관한 보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보고는 정기 보고와 수시 보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34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호흡은 불규칙해집니다. 3번 사지가 점차 싸늘해집니다. 4번 근긴장도가 상실됩니다. 5번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이 가까운 신체적 변화로서 호흡 양상, 체온, 수면 양상, 정신기능, 배설기능, 뇌기능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35번
35번에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제시문과 같이 대상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의 임종 적응 단계는 3번 타협입니다. 오른쪽 박스의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 적응 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36번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식사 도중에는 맛이 어떤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2번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줍니다. 3번 건강한 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마시게 합니다. 4번 음식을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37번 37번에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경관영양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립니다. 2번 구토 증상이 있어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4번 영양액을 분당 50ml 이내에 들어가도록 주입을 합니다. 5번 영양액 주머니를 매번 세척하여 말립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관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고,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증상을 말합니다. 38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귀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합니다. 3번 안약도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합니다. 4번 가류약은 물에 녹여서 보관하지 않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5번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약 보관은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제품 용기에 명시된 보관법에 따라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39번
39번에 대상자에게 안녕고를 투약하는 방법은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녕고는 생리식임수를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안녕고를 투약한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합니다. 2번 안녕고는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습니다. 3번 안녕고가 아닌 안약을 투여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4번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온 안녕고는 거즈로 닦아 버립니다. 아래 참고 사항과 같이 안녕고는 아래 눈꺼풀 즉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짜 넣습니다. 40번 40번에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4번 피멍 발생 예방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을 하지 않습니다. 41번 41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은 1번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용변을 마칠 때까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필요하면 즉각 개입하여 낙상사고에 대비를 합니다. 3번 화장실은 조명을 밝게 합니다. 4번 화장실 앞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5번 밤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켜둡니다. 42번 42번에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변 후는 마른 수건으로 닦고 옷을 입힙니다. 2번 뒤처리할 때는 앞에서 뒤쪽으로 닦아줍니다. 4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려줍니다. 5번 배설에 피가 섞여 나오면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43번 43번에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설물은 즉시 처리합니다. 4번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와 같게 합니다. 4번 이동 변기 옆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지 않고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 변기에 앉힙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동 변기의 모습입니다. 44번 44번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기저귀가 젖었으면 속히 교환해 줍니다. 2번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4번 바지를 내린 후가 아니고 면덮개를 덮고 면덮개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리고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45번 45번에 위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3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4번 위치 도뇨관이 당겨지지 않게 주의를 합니다. 5번 위치 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위치 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 세척은 간호사나 의료기관에 속한 사항입니다. 46번 46번에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은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2번 일회용 스펀지에 물을 적셔 닦아줍니다. 3번 대상자를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닦습니다. 4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 할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해야 사례가 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47번 47번에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가 맞습니다. 질문 1번. 머리를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3번. 거품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냅니다. 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줍니다. 5번.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줍니다. 48번. 48번에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은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가 맞습니다. 질문 1번. 침대 머리는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혀서 침상 세면을 합니다. 2번.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습니다. 3번. 눈, 코, 뺨, 귀, 목 순서로 닦아줍니다. 4번. 귀 안쪽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9번. 49번에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2번 체온 유지가 맞습니다. 50번. 50번에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제시된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입힐 때와 벗는 순서는 매회 출제됩니다. 공부해놓고도 기억에서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우선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로 입마로 암기하시고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벗건으로 외워두시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제시문을 먼저 랍은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웁니다. 다음은 가의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서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은 입마와 벗건을 적용해서 답은 건강한 쪽을 먼저 벗깁니다. 마지막으로 나압은 마비된 쪽을 벗깁니다. 따라서 2번 라, 가, 다, 나 순이 맞습니다. 51번. 51번에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서고 다음은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줍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합니다. 끝으로 대상자의 어깨 밑에 위치한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일으켜 앉힙니다. 이런 설명에서 가장 가까운 그림은 1번입니다. 지문 2번의 그림은 팔을 당겨 일으키는 모양이고, 지문 그림 3번, 4번, 5번은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의 지지 위치가 대상자의 머리를 받치고 있어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52번. (52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은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도넛 베개로 청골 부위에 대어주는 것은 혈액순환 방해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딱딱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쿠션을 받쳐줍니다. 4번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 변경을 하지 않고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체위를 변경해 줍니다. 5번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 줍니다. 53번. 53번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이번 기출문제 중 가장 세밀히 봐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기준을 정하여 문제를 푸신다면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3가지 정도만 정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팔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둘째, 건강한 발이 몸지탱을 위해 앞에 나간다. 셋째, 휠체어에 앉기 쉽게 반대쪽 팔걸이를 잡는다. 상식적입니다만 우선 대상자가 왼팔이 마비 상황이 휠체어에 앉기 위해서는 마주보는 휠체어의 반대 팔걸이를 대상자가 잡아야 합니다. 지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문 1번, 4번, 5번은 대상자가 왼쪽 손, 즉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고, 지문 2번, 3번은 대상자가 오른손, 즉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은 형태이고, 2번과 3번 중 2번은 대상자가 건강한 다리가 앞으로 나갔으나 3번은 대상자가 마비된 다리가 앞으로 나간 형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54번. 54번에 제시된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대상자의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제시된 먼저 가번에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먼저 놓습니다. 다음은 라번에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나번에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 놓습니다. 다음은 다번에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즉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힙니다. 끝으로 마번에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깊숙이 앉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앉히는 것이 끝으로 와야 되고 휠체어 사용 시에는 잠금장치 고정을 앞쪽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 휠체어를 가져오고 라번 잠금장치를 고정을 하고 나, 다, 마 끝으로 마지막에 앉히는 순서가 됩니다. 55번 55번은 보행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4번 대상자의 마비 쪽의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고무 받침은 보행벨트에는 없습니다. 2번 보행벨트를 허리 위치에 고정을 합니다. 3번 보행벨트를 대상자의 옷 위에 묶습니다. 5번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를 요양보호사가 잡아줍니다. 56번 56번에 제시 그림의 복지 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입니다. 그림은 간이변기이고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누운 자세로 사용하는 복지 용구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복지 용구는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들입니다. 57번 57번에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은 5번 사용한 카레트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카레트 등 고무 제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2번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서 소독을 합니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흡인 물품은 기도에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58번 58번에 재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길고 헐렁한 옷은 가구나 문고리 등에 걸릴 수 있어 피합니다. 2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서 치웁니다. 3번 크기가 꼭 맞는 신발을 신기게 합니다. 4번 취침 시에는 침대는 허리 높이에 두지 않고 최대한 낮춥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의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운동장애나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등이고 환경적으로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이 원인입니다. 행동적으로는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이 원인이 됩니다. 59번 59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소화기 사용 순서는 먼저 안전핀을 뽑고 다음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고 다음 손잡이를 움켜쥐고 마지막으로 분말을 고루 쏘는 순서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나라가 순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소화기 사용 순서입니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60번 60번에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3번 카레 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고염식 음식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고혈압의 경우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식습관, 즉 저염 식사 및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61번 61번은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은 발밑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합니다. 3번 거실과 방이 구분되지 않도록 문턱을 없앱니다. 4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높이가 낮은 욕조를 선택합니다. 5번 열고 닫기가 용이하도록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합니다. 62번 62번에 대상자가 외출을 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1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합니다. 3번 외출 시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4번 외출의 만족 정도를 대상자에게 확인을 합니다. 5번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와 가족과 상의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고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업무 등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63번 63번에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이며 지문 1번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2번 여가 활동을 하게 합니다. 3번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 등 환경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5번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는 약물요법과 문제행동대처, 의사소통, 인지자극훈련 등 비약물요법이 필요합니다. 64번 64번에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질문을 반복적으로 할 때는 다독거리며 안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시설 규칙을 설명하는 등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합니다. 5번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 두지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또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65번 65번에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회가 있는 즉 치매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이지 않고 영양실조와 비만을 예방합니다.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주기보다 대체 식품을 이용합니다.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주지 않고 먹고 난 식기를 보여주거나 달력에 표시하게 합니다. 4번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기보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으로 식사 습관과 음식 기호를 반영하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하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를 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66번 66번에 밤에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밤에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들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로는 시간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때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67번 67번에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이유입니다. 지문 1번 방은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2번 창문은 잠깁니다. 3번 집안의 조명은 밝게 합니다. 4번 텔레비전은 크게 틀어놓지 않습니다. 68번 제시된 사례 치매 대상자가 내 밥에 농약을 넣어서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지문 중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이고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합니다. 피해망상과 도둑망상이 있습니다. 69번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부둥 칠 때 대처 방법은 질문은 파괴적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에 관한 것이며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사가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하게 대응한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으며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곧 사라집니다. 70번
70번은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하면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은? 질문은 석양증후군이 있는 치매 대상자에 관한 것이며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석양증후군 치매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71번 71번은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질문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하는 치매 대상자에 관한 것이며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봐요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할 때는 의복에 불편감이나 대소변 욕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72번 72번에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팔짱을 끼고 앉는 것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도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3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기보다 얼굴을 마주보고 말합니다. 4번 대화 중간에 위협적인 느낌을 주지 않도록 침묵을 갖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에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에는 옆에서 합니다. 73번 73번에 제시된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의 나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4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전달법의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74번
74번에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2번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서도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차분하게 말해 줍니다. 3번 친근감을 느끼도록 반말을 해서는 안 되고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지 않고 정면에서 말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기능 저하를 말합니다. 75번 75번에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가 아닌 대상자를 중심으로 방향으로 설명을 합니다. 3번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하지 않고 신체 접촉보다 말을 먼저 건네어 알게 합니다. 4번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를 할 수 없고 정면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합니다. 76번 76번에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하고 설명합니다. 2번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은 힘들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시켜줍니다. 3번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할 수 없고 명확하고 이야기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5번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별명을 사용하지 말고 존칭을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77번 77번에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은 77번의 그림으로 질문한 것은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하임리히법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로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으로 질문 1번은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양손으로 복부 윗부분 후상방으로 올리는 그림이고 2번은 뒤의 요양보호사가 허리 부분에서 올리는 그림이고 지문 3번은 입에서 뭘 끄집어내는 장면이고 4번은 물을 먹이는 그림이고 5번은 목을 돌리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하임리히법의 정확히 실행한 그림은 1번이 맞습니다.
78번 78번에 손목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찜질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손목을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3번 튀어나온 뼈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4번 구부러진 손목 관절을 움직이게 해서도 안됩니다. 5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합니다. 79번 79번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심폐소생술은 분당 100 내지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해 줍니다. 2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하지 않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합니다. 4번 대상자의 가슴은 약 5cm 정도 눌릴 수 있도록 압박을 합니다. 5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순으로 실시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0번 80번에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4번 재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1번 왼쪽 빗장뼈가 아닌 오른쪽 빗장뼈 밑과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입니다. 2번 패드를 붙이기 전에 전원을 켭니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 손을 뗍니다.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는 먼저 전원을 켜고 다음 패드를 붙이고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모두 물러나고 재쇄동을 시행합니다. 그 이후에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본시험 적응연습 홀수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19차 본시험 적응연습 홀수의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 출제문제 모음,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문제 공개 이후 10번의 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회 출제되는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